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레디 개장 시그널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조수빈이고요.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20분까지 50분 동안 프리마켓 상황 그리고 개장 직후 시장까지 여러분 곁에서 중요한 신호들만 포착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와 함께 상승 시그널 포착해 가시죠. 주말 사이 뉴욕 증시는 산타랠리를 다시 한번 의심하게 만드는 날이었습니다. 3대 지수가 약 복합권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장은 특별한 이슈가 부재한 가운데 엔비디아의 그룹 인수가 계속해서 화제가 되면서 1%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젠 엔비디아가 학습용뿐만 아니라 추론용 시장에서도 지배력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면서 매수세를 자극했는데요. 그리고 거래량이 없는 연말 장세에서 이런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대장주로 수급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기술주 대부분은 보합권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2026년을 앞두고 시장 참여자들이 단순한 테마보다는 확실한 실적 그리고 현금 흐름이 흐르는 이런 기업들에 좀 투자하려는 심리가 강해지고 있는데요. 연말 연초 시장의 색깔이 실적 기반의 종목 장세가 될 것인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한 주간 상승률을 보면 코스피는 2.7%, 코스닥은 전주 대비 0.48%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요일장에서는 반도체주들이 주도주로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피 4,129선의 종가 형성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919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대형 제약주가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후로 반도체에 관련된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금요일장에서는 노무라 증권에서 삼성전자의 내년 영업이익을 133조 원까지로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5%가량 오르면서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코스닥 소부장단 역시 큰 폭으로 올랐고 코스닥 안에서 제약바이오죠. 알테오젠 그리고 ABL바이오도 상승하면서 지수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상승세 이어갔고요. 내년에는 실적 중심의 반도체를 계속해서 봐야 할지 아니면 1월에 또 JP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 일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를 좀 담아야 할지요. 고민 많이들 되실 것 같은데 오늘도 이런 부분들 참고하면서 개장 전략 든든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지 시간 30일이죠. 12월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단행된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대한 배경 그리고 앞으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시사점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특히나 단기 국채 매입 그리고 QT 종료를 둘러싼 논의가 부각이 될 경우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유동성 기대감이 고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월 1일에는 국내 수출입 동향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반도체는 역시나 튼튼한 데이터를 발표를 할 것 같고 이제 금리 인하가 좀 확정된 자동차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으로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지도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오는 31일과 그리고 1월 1일에는 국내 증시가 운영되지 않는다라는 점, 1월의 첫 방송은 1월 2일이라는 점 전해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는 국내 증시 그리고 미증시 모두 마감 상황부터 실시간 개장 상황까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글로벌 헤드라인 시간에 전해드릴 예정이고 오늘 시장의 주도 섹터도 알기 쉽게 전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다양한 인사이트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팍스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 나오고요. 또 하단에 지금 QR코드도 준비해 뒀으니까 스캔하셔서 저희 채널 들어오신 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또 저희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지난 방송도 다시 보기 클립으로 재시청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 분위기 다시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할게요. 소라영 캐스터 전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소라영입니다. 벌써 2025년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자세한 마감 상황 저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0.51% 상승한 4,129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장중 등락을 보이긴 했지만 대형주 중심의 매수세 유입되면서 4,100선을 유지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살펴보시죠. 코스닥 0.49% 소폭 상승한 919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외국인 1조 7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는데요. 기관도 동반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개인,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차익 실현에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주목한 핫이슈 두 가지 모두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핫이슈입니다. 첫 번째 핫이슈는 시가총액 상위 100위 종목의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제외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시가총액 상위 100위 종목이 초장기 상승이나 불건전 여건으로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최근 SK하이닉스와 같은 대형주들이 불필요하게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요, 대형주들은 주가가 200% 이상 상승하거나 불공정 거래 징후가 발견되더라도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되지 않게 됩니다. 이는 2023년 라더견 사태에서 발생한 시세 조종 문제를 바탕으로 한 변화입니다. 이번 개정은 29일부터 시행되며 이미 지정된 종목은 상위 100위 안에 들 경우 바로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제됩니다. 이로 인해 대형주들이 정상적인 상승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앞으로의 주식시장 안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핫이슈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핫이슈 바로 환해지 소식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해지를 본격 가동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환해지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 미리 달러를 사놓는 방법인데요. 이 조치가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날 환율은 1,449원대에서 시작해 1,420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정부의 구두 개입과 달러 환전 수요를 유도하는 세제 혜택 발표와 함께 국민연금의 환해지가 효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 환율은 1,480원대에서 1,440원대로 빠르게 떨어졌고 이는 환율 상승 기대를 급격히 꺾어놓은 결과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자금 유입도 환율 하락을 뒷받침하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정부와 국민연금의 전략적 대응 덕분에 환율은 안정세 보였고요. 앞으로도 환율 흐름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비록 상승 종목 개수보단 하락 종목의 개수가 많았지만요. 신년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모습입니다. 먼저 삼성전자 5.31% 상승 마감하면서 시장 주도했는데요. 노무라 증권이 목표 주가를 16만 원으로 상향했고 반도체 수급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또 SK하이닉스도 1.87% 상승하며 반도체 섹터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배터리팩 제조사 FBPS와 체결한 3조 9천억 원 규모의 계약 해지 소식과 2차 전지 캐즘 문제로 부진한 흐름 보였습니다. 이렇게 계약 해지로 인해 수급 불확실성과 수요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2차 전지 시장 전반에 성장 한계가 드러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흐름은 LG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한편 헬스케어와 금융 섹터는 상승세 보였고요. 바이오 섹터에서 알테오젠 이렇게 홀로 빨간불 켜주면서 코스닥 지수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업종별 흐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2개 체크해 보시죠. 네, 첫 번째 특징주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26일 장중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개장과 함께 글로벌 투자은행의 주가 목표치 상향과 독자 설계한 지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세가 몰리며 주가는 5.22% 강하게 상승한 11만 6,900원에 거래됐습니다. 이로써 전고점 11만 2,500원을 넘어서게 된 거죠. 특히 노무라 증권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기존 15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최소 2027년까지 계속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의 주가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상승세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특징주 바로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배터리팩 제조사 FBPS와의 전기차 배터리 모듈 공급 계약을 해지하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26일 LG에너지솔루션은 전거래일 대비 1.79% 하락한 38만 3,5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FBPS의 배터리 사업 철수로 인해 지난해 4월 맺은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약 3조 9,200억 원 규모로 해지하게 된 건데요. 한편 LG 에너지솔루션은 미국 포드와의 9조 6천억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도 해지했는데 일주일 사이에 13조 원가량의 계약이 해지가 됐습니다. 이번 계약 해지는 배터리 사업의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장이 주목한 오늘의 AI 시그널 두 가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시그널입니다. 첫 번째 시그널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현재 디램과 낸드 가격이 반도체입니다. 네, 현재 디램과 낸드 가격이 연말까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디램 가격은 1년 전보다 5배 상승했는데요. 최근 일주일 동안 일부 제품 가격이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요, 24일 기준으로 디램 환율 가격은 최대 12.87% 올랐고요. 낸드 제품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고 부족과 공급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가격 상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4분기 영업이익이 역대급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큰데요. 특히 삼성전자는 낸드 시장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디램 시장에서도 1위 자리를 탈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은 내년 초에도 주요 제조사들의 매출과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그널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자율주행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자율주행 기술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최근 자회사 포티투닷 본사를 방문해 자율주행 기술 개발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포티투닷은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인 아트리아 AI를 개발 중에 있는데요. 이 기술은 사람처럼 직관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는 자율주행 기술에서 테슬라와 GM에 뒤처져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2027년에는 핸즈프리 기술을 갖춘 자율주행차를 새로이 선보일 예정에 있습니다. 2026년에는 고성능 컴퓨터 시스템을 탑재한 자율주행차 페이스카를 공개할 계획도 있습니다. 현대차는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개발을 통해 자율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간밤 미증시 마감 상황 함께 체크해 보시죠. 간밤 미국 증시는 연말 한산한 거래 속에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결국 숨고르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지수 흐름 체크해 보시죠. 먼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0.04% 소폭 하락한 48,710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0.09% 하락한 23,593선, S&P 500 0.03% 내린 6,929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M7 종목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1.02% 올라주면서 강한 상승세 보였는데요. 그 원인은 그로크 기술 라이선스 계약 체결로 AI 기술 수요에 대한 급증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엔비디아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큰 상승세 이끌었습니다. 반면 테슬라 2.1% 하락하며 부진한 모습 보였고요. 하락 원인으로는 FSD 과장 광고 논란과 로보택시 운행 대수 문제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실제 운행 대수가 목표보다 적은 3대에서 5대로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구글 AI 투자 확대와 그리고 광고 매출 회복 기대감에 힘입어 3% 상승하며 강한 상승세 보였습니다. 특히 AI 분야에서 구글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되면서 시장의 신뢰를 얻었고요. 좋은 흐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반면 오라클은 5.6% 하락하며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급락 원인은 AI 투자 비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오픈 AI와의 협력 기대감이 시장 예상보다 낮은 실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헬스케어, 파이낸스, 그리고 경기방어주는 초록불 키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UNH는 1.3% 상승하며 헬스케어 섹터의 강세 이끌었고요. 금융 섹터에서는 JP모건이 0.38% 하락했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흐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업종별 흐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 증시에는 반도체 중심의 강세장 보였습니다. 증권사 리포트에 따르면요, 1월 초에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의 기술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요.
환율 변동과 금리 인상 우려는 여전히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바로 장전 전략이겠죠. 저희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계속해서 저희 소식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그널 포착해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소라영이었습니다.
글로벌 증시 상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요일 밤 뉴욕 증시 어떻게 장 마감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S&P 500 지수가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지만 결국 보합권에 이렇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 지수 48,700선에 거래를 마쳤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23,593선 그리고 S&P 500 지수는 6,929선에 종가를 형성했어요. 장중 한때 6,945선까지 오르기도 했던 S&P 500 지수인데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거의 변동 없는 수준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이후에 거래가 재개된 날이었죠. 이날 증시에는 뚜렷한 재료나 이벤트가 부족한 가운데 최근 미국 경제의 견조함이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를 지지하면서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거래량이 부족했던 탓일지 보합권에 거래를 마쳤고요. 일단 S&P 500 지수의 지난주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한 이후에는 기술주가 아닌 금융주, 산업업종이 좀 주도를 했습니다. 기술주만 오르고 나머지는 뒤처지는 장세가 아니다라는 거를 좀 보이면서 내년을 앞둔 이런 시장에 좀 더 신뢰를 주고 있다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기술주 전반적으로는 보합권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는 개별 이슈로 1% 상승했고 마이크론도 강 보합권 나타났는데 히트맵 통해서 자세히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추론용 칩을 제조하는 그룹이죠. 200억 달러의 인수 체결 소식이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02% 상승 마감했고요. 브로드컴은 0.5% 상승 마감이고 나머지 기술주들은 보합권에 좀 거듭 등락을 보였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4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은행주도 쉬어갔고요. 마이크론은 0.6% 하락이고요. 애플도 약 보합권 나타났습니다. 지금 얇은 거래 상태를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날의 하락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근 상승세를 조금 누그러뜨렸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종목들 테슬라 지금 짙게 빨간불 그려내고 있죠. 살펴봤고요. 이제 글로벌 헤드라인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이슈 준비했고 마지막은 특징주 타겟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주말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금값에 은값까지 정말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값은 현물 금 가격이 장중 온스당 4,540달러를 웃돌면서 1.6%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은 가격도 5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장중 한때 7.6% 급등세 나타나기도 했고요. 온스당 77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금은 올해 들어서 약 70%, 은은 무려 150% 상승한 건데요. 이렇게 금값이 상승한 배경에는 지정학적인 이유 그리고 중국의 수요까지 동반해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성탄절에 나이지리아 내 ISIL에 군사 타격 소식까지 전해졌었죠. 그리고 러우 전쟁 이후 중국 중앙은행을 비롯한 각국의 금 매입 수요와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가 몰리면서 귀금속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UBS의 조니 탭스 애널리스트는 이번 랠리에 대해서 얇아진 연말 유동성으로 인해 과장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명확한 펀더멘털 동력이 부족하다고 경고하면서 2026년까지 금값이 계속 강세 전망은 유지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리스크도 있다라고 이런 우려의 시각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나타난 건 아니지만요. 중국에서는 마땅히 금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 가운데 UBS SDIC라는 은 선물을 추종하는 상품이 있는데 최근 은 가격 폭등 속에서 과열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현지 시간 25일 날 이 UBS SDIC가 하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랠리에 급제동이 걸렸었죠.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는데 투기 수요가 중국 내에서도 강하다라는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 가격에 대한 이야기 먼저 나눠봤고 다음은 구리 가격도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구리 가격도 최근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구리는 전선 그리고 전력 설비에 꼭 필요한 그런 핵심 원자재이기 때문에 한번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지고 와봤고요. 구리 가격
가격은 상하이 선물 시장에서 톤당 10만 위안이죠. 약 14,270달러에 육박했고 뉴욕 거래소에서도 파운드당 5.85달러로 5%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월가에서도 정말 많은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구리 가격에 대한 수요가 워낙 크기 때문에 내년에도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많이들 바라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원자재 한 전문가는 현재 구리 시장이 순환적인 멜트업 국면에 놓였다고 진단하면서 내년에 구리 가격을 기존 톤당 1,650달러에서 11,400달러까지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구리가 최근 AI 데이터 센터 주식처럼 거래가 되면서 이런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도 늘어나고 있다. 투기적 이런 순매수 포지션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늘어나고 있다라는 우려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구리 관세 부과 가능성도 이런 가격 상승을 좀 부채질했던 상승 요인 중 하나였는데요. 새 관세가 도입될 수도 있다는 전망에 미국 내 구매자들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물량 확보에 나선 탓입니다. 나머지 나라들은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가격을 자극시키는 흐름을 탈 수밖에 없었는데요. 올해 부족한 구리 부족량은 25만 톤이었지만 내년에는 무려 45만 톤으로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결국 중국도 이렇게 가격이 높아지면서 어쩔 수 없이 사들여야 되는 물량 확보에 노출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중국의 건설 경기 둔화가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현재 AI 인프라를 비롯한 여러 투자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흐름들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계속 자극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헤드라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나왔던 이야기죠.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회동한다. 이제는 가능성이 아니라 정확한 일정이 잡혔고 현지 시간 28일 그리고 지금 우리 시간으로는 아마 지금쯤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플로리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드디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구상을 직접 논의한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이 종전한 담판을 앞두고 주말에 또 공습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고 우크라이나 역시 이날 오후에 러시아의 대규모 드론 공격을 시도한 건데요. 결국 이렇게 4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전쟁에 정말 마침표를 찍어내기 위해서는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영토 문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가 중요해 보이는데 일단은 이 영토 문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양보를 압박하기 위해서 키이우에 대규모 공습을 가하는 이런 강도 높은 군사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토 때문인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동부 돈바스 지역 도네츠크에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동시에 철수한다면 해당 지역을 DMZ죠. 비무장지대 및 경제 자유구역으로 만드는 데 동의하겠다고 영토 부문에서 일부 양보 가능성을 우크라이나는 비쳤습니다. 유럽 최대 규모인 자포리자 원전의 통제권도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발전소 공동 관리를 제안을 했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50대 50으로 공동 운영을 하고 미국이 자국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알아서 결정하라는 역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지금 담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러시아가 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결과가 나온다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말에 있었던 특징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타겟입니다. 행동주의 펀드 투자 소식에 강세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3% 넘게 급등세 보였는데요. 톰스 캐피탈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가 타겟에 상당한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정확한 지분 규모는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타겟은 최근 매출 성장 부진 그리고 주가가 계속 장기 하락에 시달리고 있죠. 특히 코로나19 당시에 기록했던 최고치 대비해서 현재 약 64%나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실적으로 봐서도 전혀 나아지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코스트코나 월마트에 비교했을 때 대적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타겟은 성명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주주들과 대화를 하고 있고 가장 우선순위는 성장으로 복귀하는 것이다라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이언 코넬 최고 경영자가 이제 내년에 해임을 하게 되고 이어서 피델캣 최고 운영 책임자가 후임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도 계속 쏟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했던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타겟은 큰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타겟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상품 중 절반이 주요 수입처가 중국이기 때문인데요. 관세로 인해서 상품 원가는 상승한 반면 타겟은 연말 쇼핑 시즌 동안 생활 필수품 3,000개 품목의 가격을 또 인하한 상황이라서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징주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빠르게 국내 증시 오늘 상장하는 기업이 있어서 이 이야기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전문 기업입니다. 세미파이브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모가는 24,000원이고요. 지금 현재 프리마켓에서 반도체 그리고 소부장단까지 힘이 좋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아요. 증거금만 약 15조 원이 넘고요. 지난 15일에 상장했던 TMC를 넘어선 것으로 올해 코스닥 상장 기업 중에서는 가장 최대 규모입니다. 지금 TMC도 프리마켓에서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있고요. 증거금 규모가 주가 상승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투자 수요가 좀 컸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추가 수급도 기대를 해봐도 될지요. 일단 따따블에 성공했던 에임드바이오 그리고 알지노믹스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각각 80% 그리고 74%에 달했는데 세미파이브는 확약 비율을 70.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AJ 수요 증가로 인해서 큰 폭의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고 증권가에서는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2월 29일 양시장 모두 개장했는데요. 저희는 여기까지 이슈 전해드리도록 하고 잠시 화면 만나보고 와서 실시간 개장 상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9일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전일 대비 0.75%로 지금 개장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4,159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39% 오른 채 92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수는 상승하고 있지만 수급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하락 종목 수가 양시장에서 모두 다 많은 상태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 홀로 유가증권 시장에서 5천억 원 넘는 물량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팔자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 4천억 원 넘는 물량 팔아내고 있네요. 코스닥 시장도 분위기 비슷합니다. 개인 홀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1,900억 원 매수세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현재 1,000억 원 넘는 물량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야겠고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분위기부터 살펴봅니다. 지금 반도체 그리고 대표주들을 필두로 소부장단까지 낸드, HBM 관련주들 다 시세가 지금 좋습니다. 삼성전자 1.5% 상승하면서 11만 8,800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의 상승폭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5.5% 상승하면서 63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쉬어갑니다. 지금 3% 넘게 하락 곡선 그려내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1.8% 상승입니다. 지금 조방원 흐름도 나쁘지 않은데요. 현대중공업 지금 0.39% 상승, 두산 에너빌리티도 1%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4.8% 상승입니다. 아무래도 젤렌스키와 트럼프 대통령 회동 이야기로 이렇게 방산주들이 좀 시세를 좋은 영향 받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SK스퀘어 전거래일에 이어서 오늘 또한 3% 넘게 상승 곡선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도 강합니다. 2.5% 강한 상승 곡선 그려내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희비가 엇갈리네요. BM은 약보합권, 에코프로는 1.2% 강세입니다. ABL 바이오도 1%대 상승세고요. 지금 로봇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강보합권이고 SPG 현재 좀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에 이어서 비만 치료제 쪽도 라파스 종목을 필두로 지금 상승세 나타나고 있는데 삼천당 제약도 2.4% 상승이고 펩트론 10%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야겠고요. 반면에 다른 제약바이오, 에임드바이오는 오늘 0.6%로 쉬어가고 D&D 파마텍도 0.6% 비만치료제 쪽이죠.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도 4% 상승이라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로봇주 안에서 로보티즈는 오늘 1.8%로 좀 하락폭을 크게 키워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분위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 시장 주도하는 또 트렌드 섹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진 캐스터 전달해 주시죠. 네, 캐스터 허유진입니다.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산타가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의 강세를 바탕으로 우리주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굉장히 강한 상승 동력을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고요. SK하이닉스도 60만 닉스를 장중 터치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흐름 연출을 했는데 이러한 산타 랠리 이번 주도 과연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가지 트렌드 섹터를 통해서 더욱더 자세한 시장 분석해보시죠. 네 가지 트렌드 섹터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트렌드 섹터 반도체, 자율주행, 제약바이오, 구리 섹터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트렌드 섹터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첫 번째 트렌드 섹터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산타랠리의 핵심의 주역, 바로 반도체가 있었는데요. 자세히 만나보시죠. 12월 26일 반도체 섹터 동향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우리 시장 굉장히 담아줬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 대한 굉장히 좋은 흐름이 연출됐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AI 수요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됐고요.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흐름에 더해서 차세대 HBM 경쟁에서도 우리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특히나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내년 2월에 HBM4 양산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 HBM4는 메모리 업계 최초로 우리 시장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특히나 이 마이크론, 경쟁사인 마이크론보다 더욱더 빨리 양산을 한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 더해서 삼성전자 선당 공정 적용을 통해서 성능 면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SK하이닉스는 TSMC와 협력을 하면서 성능과 전력 효율에서 크게 향상을 하고 있다라는 좋은 평가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더해지면서 반도체 섹터 굉장히 강했다라고 체크하실 수가 있는데 12월 26일 보시면 삼성전자 11만 7천 원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60만 닉스 터치를 하면서 종가는 59만 9천 원에 형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AI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차세대 HBM 주도권 이러한 것이 더해지면서 섹터 전반에 대한 신뢰감이 회복됐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중심의 산타랠리가 재개됐다라고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자율주행도 산타랠리를 이끌었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 섹터는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이 자율주행 섹터 굉장히 주목받았는데 바로 정의선 회장이 포디투닷을 방문을 하면서 더욱더 계속해서 주목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 12월 24일 이 포디투닷에 직접적으로 방문을 하면서 자율주행 더욱더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더욱더 현대차그룹에 대한 자율주행 사업 의지가 확인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 자율주행 섹터가 더욱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살펴보시면 투자 심리가 확대가 되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종목이 굉장히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많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정의선 회장의 행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의선 회장 주요 경영진을 통해서 이 포디투닷에 직접적으로 방문을 했는데 연구용 아이오닉6에 직접 탑승을 했습니다. 이 연구용 아이오닉6 개발 중인 자율주행 기술을 점검 직접적으로 나선 건데 이 정의선 회장은 판교 일대를 이 아이오닉6를 타고 30분을 넘게 주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아이오닉6 어떠한 기술이 있었을까요? 바로 포디투닷이 개발한 아트리아 AI를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트리아 AI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엔드-투-엔드 방식의 핵심인 기술입니다. 그동안에는 인지, 판단, 제어 이러한 것들을 나눠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AI가 한 번에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응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고도화도 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자율주행 기술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상승 동력이 키워지면서 매수세가 유입됐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그룹이 자율주행 시장에서 조금 뒤처져 있다라는 평가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테슬라와 GM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주도권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운전자에 대해서 손을 떼게 되면 그래도 갈 수 있는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현대차는 아직은 이러한 기술 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현대자동차는 SDV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SDV, 미래차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즉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 SDV를 2026년 중순에 이 페이스카를 통해서 공개를 한다라고 밝힌 건데요. 이 페이스카를 시작으로 SDV 확대한다라고 또 한 번 밝혔습니다. 이렇게 경쟁력을 가속화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더욱더 자율주행 섹터 주목받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이러한 모멘텀 이어받으면서 12월 26일 자율주행 섹터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 굉장히 많았는데 에이테크 솔루션, 오비고, 라닉스, 계양전기 일제히 상한가를 그리며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자율주행 섹터도 굉장히 강했다라고 체크를 해드렸는데 반도체와 자율주행 섹터, 코스피 안에서의 상승이었는데요.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 상승을 이끌었던 제약바이오 섹터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그 안에서는 바로 ABL 바이오가 중심이었는데요. 바로 비만 치료제 관련으로 인해서 더욱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바로 일라이 릴리와 함께 기술 이전 및 공동 연구에 착수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ABL 바이오가 일라이 릴리에게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800억 원을 수령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800억 원을 받게 되면서 이러한 자금 확보를 바탕으로 이중 항체와 ADC와 같은 더욱 이런 기술을 개발할 것이다라고 밝혔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제 관련 분야에서도 더욱더 확장할 것이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ABL 바이오를 중심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 올라줬다라고 체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 더해서 국내 제약사들 먹는 비만약 개발 경쟁에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일동제약, D&D 파마텍과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먹는 비만약의 장점은 무엇이냐면요. 기존의 위고비와 같은 주사제들은 계속 직접적으로 주사를 맞아야 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먹는 비만 치료제, 알약 하나만 먹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장점이 당연히 있겠죠. 따라서 이 장기 복용 시장에서 더욱 큰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ABL 바이오와 일라이 릴리의 계약, 그리고 이 비만 치료제, 먹는 비만 치료제, 특히 성장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코스닥 상승 랠리를 제약 바이오가 이끌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약 바이오 섹터 굉장히 강했는데 또 한 번 코스닥 안에서 상승했던 섹터가 있었습니다. 바로 구리 섹터입니다. 자세히 만나보시면요. 최근 구리 섹터 굉장히 강합니다. 이러한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눠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조적 수요의 증가입니다.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다라는 것인데 AI 시장의 확대, 또 전력망의 투자가 늘고 있고 에너지 전환이 이어지면서 구리의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급 부족 우려가 있는데요.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요 광산 생산의 차질이 지금 빚고 있는 상황이고 재련 수수료의 급락이 이어지면서 공급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리의 수요는 증가를 하는데 공급의 부족이 우려가 되면서 가격은 또 계속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해 성장과 달러 약세가 맞물리면서 구리 가격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구리 가격 연일 사상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글로벌 증시 안에서도 더욱더 이러한 상승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LME, 런던 금속거래소인데 12월 안에서 8.7%나 급등했다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최근에 강한 단기 상승세 굉장히 특징적이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연간으로 봤을 때는 약 39%나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2009년 이후에 가장 강한 상승이라는 것이 굉장히 집중할 만한 것이었는데 이 런던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구리 가격 지금 세계 시장에서도 가장 높을 만큼 굉장히 지금 높아진 상황이고요. 이렇게 미국, 런던, 중국과 같은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시장에서 구리 가격 굉장히 강한 상황이다라는 점 다시 짚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 안에서 구리 관련 종목들 일제히 빨간불 마감했습니다. 국일신동, 이구산업, 대창과 같은 이런 구리 관련 종목들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라는 점 짚어드리고요. 이렇게 구리 가격이 강세 흐름을 타면서 비철금속 관련주로도 매수세가 쏠렸습니다. 이 중에서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이 강세였다라고 특징적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그중에서도 남선 알미늄은 29.96%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조일 알미늄, PJ 메탈과 같은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 일제히 빨간불을 켰다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구리가 강세 흐름을 타면서 비철금속 섹터 전반으로 온기가 확산됐다. 그중에서도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였다라는 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구리 섹터까지 정리를 해드렸는데 4가지 트렌드 섹터를 통해서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남은 주요 증시 일정들까지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연말, 2026년 연시, 증시 일정들입니다.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주요한 일정들인데 바로 내일이죠. 12월 30일 화요일 우리 증시 올해 폐장일입니다. 폐장일까지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날인 12월 31일 수요일에는 미국 FOMC의 회의록이 공개가 됨에 따라서 회의록이 공개가 되고요. 우리 증시는 한 발짝 쉬어갑니다. 다음 날인 1월 1일 목요일에는요.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 모두 다 쉬어갑니다. 또한 1월 2일 금요일에는 2026년 새해가 시작됨에 따라서 우리 증시 다시 이제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날은 9시가 아니라 10시에 시작이 된다는 점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첫 거래일인 만큼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시 일정까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남아있는 증시도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허유진이었습니다. 네, 반도체 SK하이닉스 투자 경고 해제되면서 5% 가까이 급등 중이고 소부장단도 힘이 좋고요. 비만 치료제도 현재 수급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구리 쪽은 윗꼬리 달고 내려온 모습 참고하셔야겠고 자율주행주도 SOS랩 7%, 넥스트칩도 10% 내외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요. 올해 마지막 남은 오늘과 내일 성투하시길 바랄게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